엄청 폭력 같은 소리였죠, 사실. 가뭄의 담비 같은.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가는 것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예술 강사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공양문 열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인생의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돼서 문화예술 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송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본명이 최송화신가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최송화입니다. 어릴 적에 이름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보다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 네, 하지만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름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만났을 때 사람들한테 이름으로 각인이 시켜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이름을 딱 들으시면은 아, 최송화 하면서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 우리 강사로 지금 이렇게 호칭을 네. 나와 있는데 전공은 이제 뮤지컬 전공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예술 강사신데 연기 분야신가요? 연극 네, 분야? 학교 예. 예술 교육 분야에서 연극 예술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종합 예술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전공한 건 뮤지컬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서 아이들한테 교육 수업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 연기자이면서 이제 예술 강사로서 보통 13년? 네. 예.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습니다. 네.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젊어 보시는데 네.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네네. 처음에 예술 강사의 발을 디디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가 된 거는 사실 그때 예.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동료 뮤지컬 배우였던 언니 오빠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있다.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 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는데 그거를 한번 지원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저는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워낙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입장이어서 예. 대학원에 진학할 때 같이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 사업에 제가 신청하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끔 2009년에 제가 이제 되게 된 거죠, 예술 강사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차로 예술 강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선배 우연한 그 추천으로 시작한 네. 게 어느덧 13년이 지났는데 작년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뭐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길들을 가면서 정말 어렵고 또 아이들하고의 또 만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떠셨습니까? 사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부분이 제일 컸죠. 매년마다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개학함과 동시에 아이들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학교를 출강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학교의 개학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아이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조금씩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의 1학기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부터 네.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술 수업을 거의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 출강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중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한 주에 수업은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를 두 학교를 작년에 나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학급을 이제 한 학교를 나갔어요. 총 3개 학교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기본 교과 수업 안에 있는 수업으로 갔을 때는 보통 이제 교과 수업, 그러니까 국어 교과 수업 안에 있는 연극 단원을 연극 강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업을 매주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몰아서
수업을 진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예. 거의 한 주에 네, 거의 10시간 넘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네요. 작년은 뭐 이제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별로 이제 병행해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모든 수업 특히 대학도 마찬가지고 네네네네. 중고등학교는 더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술 강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이 야 이거 뭐 수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대체로 해야 되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강의 뭐 이런 것 좀 도입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도 이제 이 시술을 대면으로 수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시술을 1년 동안 받은 시술을 다 소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제 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나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한남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예. 바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해라.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 그거를 사시수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많은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기에 급급했다라는 아니 그러면 연기하고 뮤지컬 쪽은 영상 그러니까 뭐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런 수업입니다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닌 다른 쪽의 예술 수업을 콘텐츠로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면 이제 그 가능한 영역으로 영상으로 가능한 영역으로 그렇죠. 거의 강의 형식으로 예. 연극이라는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연극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라는 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주차별로 나눠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라도 수업을 이어갔고 네네. 또 우리 예술 강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시술을 인정하면서 일정 강사를 지급했으니까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네. 올해도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져요. 맞습니다. 네. 예, 올해도 뭐 이런 방식이라면 이게 과연 문화예술 교육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있네요. 사실 저는 문화예술 교육 자체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고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대면 교육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랫동안 예술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면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분명한 건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또 아이들이 공동체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다. 예. 국어, 수학, 뭐 과학 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은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지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뭐 학생 대입이죠. 뭐 공적 목적은 입시에 안타까운 완전 거죠. 매몰돼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많이 얘기되는 인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창의적 사고에 대한 문제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조차도 못 만나고 맞아요. 영상으로 연극은 이런 거야, 연기는 이런 거야. 어렵죠. 일방적인 전달이 참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 예. 네, 보통 이제 유럽에서도 이런 예술 교육을 할 때는 무조건 뭐 대면이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죠. 예.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눈빛을 보고 서로의 스킨십을 통해서 이 예술이 이제 하나의 창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거는 완전 차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이런 비대면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슬프게도 예. 이 예감이 올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부에서는 뭐 최근에 그 교육 정상화 관련돼서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를 해 봅니다. 좀 더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그 예술 강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프리랜서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프리랜서나 다름이 없는 거죠. 고용은 그럼 어디랑 고용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고용은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이제 네. 고용은
지금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걸 보면은 프리랜서와 별반 다른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업이 끝나면과 동시에 고용보험이 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중학교에 이제 이게 1년 수업을 배정 받으시면 네. 그 학교장하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렇죠. 진흥원과 계약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선 저희한테 뭐 강의료를 주는 거는 아니죠. 학교는 단지 혜택을 받는 거고요.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본인 학교가 신청을 해서 예술강사가 배치가 되면 예술 강의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을 혜택을 받는 거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이제 계약을 한 관계인 거죠. 그러면은 그 해당 학교에서는 그 강사를 예술 강사를 배정을 받으면 그 분하고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협력하는 관계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뭐 어떤 면접을 본다거나 뭐 이런 절차는 필요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아, 그렇군요. 전혀 없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대해주시겠네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또 있는 학교가 네, 요구사항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친구들과 1년 동안 어떻게 할지를 선생님들이 또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공연을 할지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지 약간 좀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그거를 좀 심리치료와 병행해서 수업을 할지 이런 학습 목표를 이제 학기 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그것을 뭐 학교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가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신뢰가 되는 부분이라고 진흥원이나 뭐 이제 한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도 이제 각각 선생님들을 강의할 때 그런 거는 요구 사항에서는 조금 배제해달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사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한남대 산학협력단인 것이죠? 맞습니다. 네. 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제 대전 지역은 한남대에 위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학교 문화예술교육은요. 일단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네. 뭐 CA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특별활동 네, 맞습니다. 시간이죠. 네네네. 그때 이제 뭐 서예도 가르쳐주고 네, 그거를 맞아요. 이제 기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네. 이제는 전문 예술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럼 뭐 똑같이 선생님이신데 네. 똑같은 선생님으로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조건은 그렇지가 않네요 보니까. 네, 그런 예.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상 이제 문화예술 교육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지금 저는 학교 분야 예술 강사잖아요. 예.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일반 학교에 있는 뭐 정규직 선생님들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고 이 선생님은 뭐 국어나 사회나 그런 기본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임용을 했고 예. 또 자기네들은 그런 사대? 예. 네, 교육대 뭐 이런 대학원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술 강사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 조금 약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교육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예술 강사들이 이거를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140시간 이수하겠다 교육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 140시간을 무조건 이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또 이수했고 또 지금의 지금 10년 이상 했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여서 예술은 예술가가 가르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사업을 이제 아예 증을 만들어준 거죠. 네네. 예술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그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는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술교육에 대해서 현장 교육, 특히 이제 초중고, 중고 네.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실제 그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그에 따른 처우라든가 좀 안정적 정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한 학교를 8년 이상 나갔었습니다. 그 네. 학교를 대전의 A라는 학교인데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그 A라는 학교를 오랫동안 나갔고 그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도 그만큼 협업 관계가 되게 잘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하고도 라포 형성이 엄청나게 깊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예술 강사가 단순히 예술만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국어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그 사람은 인성을 같이 동반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강사는 예술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심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런 거를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좀 지도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히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좀 지도하는 과정 안에서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마땅스럽지 않으셨는지 예. 그냥 단순히 교장 선생님께서는 예술 강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담당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사실 네. 제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선생님들과 관계를 지냈던 그 시간이 갑자기 허물어지는 그 순간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그 한남대학교 사회협력단에서도 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장,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는 일차적으로 이제 학교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모든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됐지만 또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학교장의 또 판단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군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닫게 되어서 예. 안타까웠죠.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정말요? 우리 최성화 강사님은 이제 처음으로 학교와의 문제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그 예술 강사이시지만 본업은 또 배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대전 시민 뮤지컬단의 또 대표이시기도 하고. 네. 대전 시민 뮤지컬단은 언제 창립이 됐나요? 2014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2014년도에 창립이 돼서 그때 당시에 뭐 현충원이나 예. 이런 곳에서 이제 뭐 뮤지컬 퍼포먼스나 이런 공연도 외부 행사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예술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들어가는 게 사실 장벽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시민 뮤지컬단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전 시민의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지원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연은 많이 올리고 또 행사가 많을 때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네. 몇 분 정도 지금 뭐 시민분들 이제 오디션 통해서 좀 뭐 작품마다 이렇게 뭐 캐스팅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시민대학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시민대학에서 네. 이제 뮤지컬 위아 실습, 뮤지컬 테라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시는 대전 시민분들께서 많이 수강을 들으시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시민 뮤지컬단과 함께 같이 공연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최성화 강사님은 이제 예술가 증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예, 지난주 한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대전시에서 대전예술가 한 2,400명 정도에게 네. 생계 지원 관련돼서 한 100만 원씩 네네네. 지원하겠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받으시겠네요. 100만 원 정도. 가뭄의 담비 같은. 네네네. 근데 한편에서는 대전의 전업 예술가라고 해야 되겠죠? 네. 뭐 생활문화라든가 이렇게 취미생활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 예술가가 2,400명이나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셔서 저도 한번 보니까 뭐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라는 그런 연구용역 보고서에 아마 좀 참고를 해서 한 2,400명 정도 그러면 한 24억 정도 이런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역 예술인으로서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말
정말 필요한 예술인이고 네.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지금 상황이. 근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는 거라면 사실 이게 너무나 고마운 정책이긴 한데 예. 하지만 이게 우리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곳에 이것이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가는 것인지 예술인들에게만 가는 것인지 정말 진짜 예술인들한테 가는 것인지 그것이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예. 그것에 대한 기준을 조금 정확하게 할 부분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이 기준을 만들고 또 검증을 하면 이제 행정 인력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니 긴급할 때는 일단 완화를 해서 러프하게 좀 해서 지원을 가감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아마 그 지원하는 측의 이제 그 방향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인들을 A, B, C, D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쭉 보면 저분은 예술가로 인정해주기가 좀 애매한데 하는 분들도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뭐 뻔하니까. 네네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왜냐하면 재원이 이제 공적 자금 세금인데 이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분명한 거는 어떠한 증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술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께서 어떻게 증명을 하실지는 그것은 본인의 그런 재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초적인 근본적인 좀 기준 가이드라인을 또 정책적으로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프리랜서의 자격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관련 제가 이제 예술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번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어려운 문화예술계에 담비처럼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원 정책과 지원 자금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더디게 가더라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술 치료 관련돼서 지금 시민대학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뮤지컬 테라피스트라는 또 타이틀도 갖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영역인가요? 사실 제가 예술 치료에 관련돼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많은 이제 뭐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영화 치료, 음악 치료 이런 부분의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술 수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단순히 예술을 배우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배움으로써 이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나 또한 이 아이들이 좀 뭔가 치료가 되는 거를 제가 스스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내가 임상을 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뭐 연극 치료라든지 뭐 댄스 테라피라든지 뭐 음악 테라피라든지 이런 거는 많지만 사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뮤지컬 테라피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물론 이제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이 아울러지는 것이긴 하지만 종합이죠. 네, 종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합적인 부분을 뮤지컬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 치료 영역으로 이제 같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에게서 그 폭발적으로 이게 좀 뭔가 치료가 되는 뭔가 이 아이들 스스로가 이 심적으로 억눌려 있던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전여고에 출강하셨나봐요. 특수학교 우리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예, 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연극 그 수업이었다라고 또 최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신 걸 제가 카톡으로 지금 받아봤는데 아, 네. 그 학생들이 장애가 한 3급 정도 이렇게 있는 네, 특수학급을 맞습니다. 그 학생들과 이제 이 수업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이 문화예술이 궁극적으로 예술 교육이 그 추구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교과 교육에서 할 수 없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예. 아이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물론 저도 매년 아르떼에서 연수가 있으면 항상 뭐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연수를 다 참여해서 저도 저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의 역량이 필요한 그런 곳이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모든 것을 발휘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도 너무 보람이 되고 예술 강사로서 너무 자부심이나 이런 게 너무 이게 더 커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하는 이런 수업이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하는 거에 더 제가 좀 매진하고 올인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 강사로서 여러 고충들도 있으시지만 네. 결국은 그 수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렇죠.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네. 또 다른 원동력을 맞습니다.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사로서 13년 동안 지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최송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예술 강사로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계획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종합 예술인 이제 뮤지컬 분야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그런 예술이 시민분들한테 어렵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장벽이 높지 않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콘텐츠, 예술 문화 교육 관련된 콘텐츠들을 가지고 필요한 친구들과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예술 강사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병원 중에 가장 또 호황을 누리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이라고 합니다. 잠 못 드는 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와 예술, 특히 예술이라는 영역은 이러한 부분에 인간적 삶에 또 마음의 촉촉한 담비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문화공장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